네, 생태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으로 생물학 연구에서 비롯된 생태계의 개념을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 응용하는 이론적 관점을 바로 생태학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발달 이론으로 대표적인 생태학 이론은 브론펜브레너라고 제안한 인간 발달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브론펜브레너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이분의 이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이론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시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학자이기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학, 인간발달 생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브론펜브레너의 그 생태 체계학, 인간 발달 생태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환경의 개념을 기존의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고 분화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론펜브레너의 인간 발달 생태학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러시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발달에 생태학을 적용한 발음이 안 되네요. 브론펜브레너는 인간 발달에 대한 사회 생태학을 인간 발달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의 학문적 관점으로 체계화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초기에 인간 발달 생태학은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가 살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 사이에 평생을 거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상호 적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인간은 계속 발달하고 성장해 나가죠. 그리고 인간에 놓여진 그 환경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브론펜브레너의 인간 발달 생태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호 적응과 그리고 상호 적응 과정은 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장면들에 끼어 있는 형식적이고 또 비형식적인 더 큰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것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인간 발달 생태학의 정의는 유기체와 환경 모두를 매우 구체화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능동적으로 성장 발달해가는 인간과 변화하는 환경의 속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 생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개인 체계인 인간과 환경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시각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범위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인 유기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변 환경과 다양한 변인과의 상호관계를 총체적인 맥락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 인간 발달 과정 및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연계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다양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 하나를 보고 넘어가 봅시다. 계속 성장하는 유기체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론펜브레너가 아동발달 이론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체계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동이 사는 그 직접적인 체계
그리고 넓게는 문화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5가지의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를 둘러싼 미시체계, 그 미시체계를 둘러싼 중간체계, 중간체계를 둘러싼 외체계, 외체계를 둘러싼 거시체계, 그리고 막 화살표가 이리저리 오고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이 사는 가장 직접적인 체계는 체계에서 넓게는 문화에 기초한 체계까지 이 브롬펜브레너는 5가지의 체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연대체계까지 이 5가지의 체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유기체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체계부터 굉장히 문화까지 포함하는 5가지의 체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브롬펜브레너가. 그래서 요 동그라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동 발달에 연관이 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미시체계 내용을 살펴보시죠. 인간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층을 미시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 학교, 또래 친구 등이 포함이 된다. 어린이를 둘러싼 가족, 또래 친구, 뭐 학교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체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체계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외체계로 넘어가기 전에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으면 이 중간체계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중간체계는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를 살펴보시면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 그러니까 각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우리가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미시체계, 각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 연관성, 이것을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중간의 그림으로 화살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체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외체계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회의 주요 기관, 그래서 직업, 대중매체, 정부기관, 교통, 통신시설 등을 우리가 외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싼 매스미디어, 다양한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 교통, 통신시설 더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외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거시체계.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 문화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미시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나는 일관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시체계입니다. 이 거시체계는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개입을 하진 않지만 간접적이고 전체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거시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시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연대체계 또는 시간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식과 생애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을 로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을 우리가 연대체계 또는 시간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동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이혼하는 것들을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동의 발달에게 있어서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체계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생애에서 단일 사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변화되어 가죠. 그 변화되어 가는 그 사건이 누적이 되고 그것에 관한 영향까지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연대체계 또는 시간체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되게 어려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브롬펜 브레너라는 사람이 인간 발달 생태학, 생태 체계학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 심리학과 연결한 부분이다. 그래서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동이 자라나는 그 아동 발달에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본다면 이 아동이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체계, 미시체계, 각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들 부분이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외체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중매체, 정보기관, 교통, 통신시설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외체계를 둘러싼 거시체계라는 것이 있고,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 문화 내에서 구성하는 미시 중간체계 또는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나는 일관성 등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거시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연대체계라는 것은 시간체계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개인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식, 그리고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의 환경적인 조건을 우리가 시간체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엘더의 생애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하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생의 발달.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은 환경적인 맥락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연대 체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더는 이 전생의 발달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밑줄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와 이 엘더라는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연구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연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학 이론으로 환경적인 맥락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 엘더는 전생의 시간,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분이 초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을 각기 다른 집단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엘더와 로겔의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제공황이 빈곤계층 아동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연령층을 두 개의 대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장기 종단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두 계층이냐면, 하나는 경제공황 동안에 아동기에 있던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경제공황이 막 시작될 무렵에 출생한 아동들.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공황 당시의 아동이었던 사람과 경제공황 때 이제 막 태어난 아동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 두 집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경제공황이 막 터졌을 때에
그 아동이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불리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뒤에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전생에 걸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엘더라는 연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공황은 그 사건을 더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들한테 삶에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공황으로 극빈층이 되어야 했던 아동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가족 부양에 이바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책임감, 독립심 등을 더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아동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취약 전에 경제공황을 경험한 아동들은 방해받을 정도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대요.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고 덜 성공적이었고 라고 하는 어떤 인생 후반기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까지 연구가 되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생의 발달은 사회적 시간대의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현대로 적용해 봤을 때 여성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사회 현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연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 사회적 시간대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상호 이론이라는 것이 생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관계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상호. 그래서 결혼에 실패한 성인 남녀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건 누구에게 또 영향을 미치느냐? 부모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세대 간의 문제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엘더의 생애 이론과 브론펜브레너의 생태 체계 이론, 다른 말로 또 정리를 해보면 인간 발달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개념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